자, 오늘은 수특 문학 극수필 2번 한치 연대기인데요. 오늘은 이거 한치 연대기. 오늘은 이거 요청에 의해서 한번 이거부터 먼저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분이 이거 모의고사에서 보고 나온 모양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한영덕이 있어요. 평양에서 산부인과 교수였대. 근데 6.25 때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은 박가라는 사람의 제안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의사 면허를 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불법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요. 자, 박가는 무면허 의사인데 이후에 한영덕을 배신하고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간첩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해요. 자, 14장 면회. 한영덕은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었죠. 면회 의자 쪽으로 걸어옵니다. 한영숙 동생이죠. 오라바니 저예요, 영석이에요. 근데 한영덕이 정신이 나갔어요. 난 피난민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모양입니까? 살기 위해서 월남했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어요. 오라바니 정신 차리시라요. 바까 이놈의 새끼 무고죄로 고소하가시오. 난 피난민인 따름이요. 그놈의 새끼 뼈를 갈아 한강물에, 아니 그럼 한이 맺혀서 안 되지. 우리 고향 대동강에 계져다가 훌훌 뿌리가시오. 난 간첩이 아니요. 무조건 빨갱이로 모래 세우면 우리는 누굴 믿고 어디 가서 살란 말이에요. 난 오라바니 그러면서 쓰러져 울어요. 자, 중간 생략. 또 면회를 옵니다. 이 윤미경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요. 여보예요. 자, 고생이 많구려.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애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어야죠. 애 좀 봅시다. 딸이에요. 은혜. 자, 한은혜입니다. 아니구나. 한혜자구나. 한혜자. 한혜자 예쁜 이름이에요. 기침을 해요. 몸살이 난 모양이요. 서학준 씨 말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끄떡끄떡 하는 거죠. 언제쯤 나올까요? 나 모르겠어요. 전쟁통이라 늦어질 수도 있고. 가봐요. 난 괜찮으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휴전이 됐어요. 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쓰러집니다. 자, 이제 허탈한 거죠. 자기가 이제 누명 써서 들어왔는데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야, 왜 들어왔나 싶은 거죠. 자, 피고 한영덕. 자,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해서 징역 1년하고 자격 정지에 처한대요. 그 다음에 휴전협정 조인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려요. 1953년 7월 27일. 그래서 72년, 이제 그 뒤로 20년 정도가 지났죠. 자, 한영덕이 여무라고 있어요. 그 시체의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되는데요. 강노인이 차트를 넘기고 관에 엎드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여고생, 이제 20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한혜자, 한영덕을 보면서 무대 위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한혜자가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술꾼이라는 기업분이에요. 항상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저는 자라는 동안 일가 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디 가도 가족 대접을 안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의사였는지도 몰랐어요. 한영덕. 자, 이제 염이 끝났어.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극이잖아요. 근데 한혜자가 얘기를 하는데 한영덕 딸이었잖아요. 근데 한혜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등장인물이 한 공간에는 있는데 무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염이 끝났어. 저승에 가서 이승에서 못다한 일을 이루세요. 근데 강노인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한영덕하고 강노인은 같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 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이. 그래서 소주를 마셔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윤마담은 아까 뭐였더라 엄마가요? 윤미경이었죠. 15살 때 여관업을 하던 호라비 노인과 다시 재혼해버렸죠. 훨씬 뒤에 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관리진 노릇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고모와 함께,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노. 관짜는 노릇도 힘이 들어서 못해 먹겠어. 술 한 모금 하시겠어? 늙음하게 무슨 꼴이야 그래. 나는 팔자가 이래서 이러고 산다지만 딸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내 집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한영덕은 이 상태가 도망 나온 상태죠. 자 사연이 있을 게야. 하기야 우리 장의사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사연이 있는 줄 알았지. 염하는 솜씨를 보니까 보통 솜씨가 그 의사니까 잘하죠. 노인장은 집 짓던 목수가 어째 관을 짜게 되었소? 쉬운 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죽은 사람의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것도 하나 짜주셔줘. 그거 무슨 소리?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 먼저 가야지. 내가 가거들랑 내 염을 해주고 뒤따라올 생각은 하지도 늦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관은 누가 짜져요? 이런 거죠. 자 한혜자가 얘기합니다. 한영덕 씨가 사망을 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섞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아팠기 때문에 그 한영덕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굉장히 아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관은 앞에 쓰러져 눕고 망치 소리가 계속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영숙은 그 동생이죠. 오빠의 수감을 박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갈아서 뿌려버린다 이런 얘기하죠. 자, 한영덕은 휴전이 된 것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내를 통해 알게 됐고요. 장의상에서 한영덕은 염하는 일을 하고 강노인은 관 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혜자는 한영덕이 지방대학 기숙사 관리 일을 할 때 2번 만났다 그랬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못 만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강노인은 장의사를 찾아오기 전부터 사연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다. 사연이 있다는 것만 알지 사연이 뭔지는 몰랐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A의 발화 상황. A가 어디입니까? 아, 그 오라버니 찾을 때네요. 자, A의 발화 상황. 한영숙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 하고 있죠. 오라버니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못 알아보죠. 자, 3번. 한영숙은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속상함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영덕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왜? 실성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한영숙은 과장된 행동을 접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박가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윗글의 극적 형상화, 그러니까 극적으로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에 대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소리의 발화자가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소리가 지금 네모칸 쳐 있는데 위에 나왔나? 한번 볼까요? 아, 이거 피고 한영덕. 자,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아, 소리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겠죠. 자, 조명에 주목해왔어. 장이 끝나는 것으로 봐서 해당 장면이 마무리됐다. 조명, 암전이니까 해당 장면이 마무리된 거죠. 그렇고 라디오 뉴스, 효과음과 같이 작용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현실성을 높인다. 가능한 얘기죠.
자, 차트 14가 이색적이었어. 연극에서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면서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1972년 서울과 같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관객들이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이거는 한번 다시 봅시다. 자, 5번 망치 소리가 기억에 남아. 첫 번째 망치 소리가 인물의 안타까운 운명을 표현한 느낌이었다면 두 번이 있나 봐요. 두 번째 망치 소리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렸어. 망치 소리 3번. 또 있나? 아니죠. 아, 강로인. 아, 이거죠. 망치 소리가 계속되는 거랑 첫 번째 망치 소리 3번은 뭐예요? 이거는 그 한영덕의 죄가 확정되는 망치 소리죠. 그 피고 한영덕을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땅땅땅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망치 소리는 지금 강노인의 망치 소리인데 관 옆에 쓰러져 눕는다니까 지금 이 망치 소리는 한영덕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거의 죽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막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인물의 안타까운 운명이다. 미래를 품고 있는 희망이다. 이 희망이 두 번째가 너무 희망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맞겠죠. 자, 4번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및 일정한 역할 규정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근데 한영덕은 이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심리적인 유민이 돼서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한영덕은 불순분자가 되고 결국 고향을 등지게 되죠. 근데 남한에서도 체제에 반하는 존재가 돼서 감시를 당하고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요. 아마 그 마지막에서 정말 죽나 봐요. 근데 시대의 불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인데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피난민이고 간첩이 아닙니다. 한영덕의 말을 통해서 체제에 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렇죠. 자, 2번. 한영숙을 앞에 두고 더욱 겁에 질려 합니다. 감시와 처벌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상처와 충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요. 자, 한영덕을 면회하면서 누굴 믿고 어디서 살란 말이냐라고 말하는 한영숙의 모습을 통해서 심리적 유민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물들의 처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강노인한테 얘기하는 거. 그럼 내 관은 누가 짜줍니까? 라는 한영덕의 말을 통해서 낯선 곳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예전에 강노인에게 했던 약속을 상대방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곧 죽음을 예감하고 있으니까 내 관을 누군가 짜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다른 사람의 염을 해주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마무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관을 짜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 마무리 봅시다. 한영덕이 살았던 세대들을 새롭게 실감하게 됐다. 한혜자가 그랬죠. 이 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독자들은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결국에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글에서 계속 봅시다.